커튼 가게를 갔는데 거기서 당황을 하시죠. 종류가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나는 꼭 그냥 하나만 하고 싶다 하신다면 거실은 오늘은 커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새 아파트 입주하거나 아니면 이사하실 때 커튼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커튼을 선택할 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예쁜 커튼 가게 가서 예쁜 커튼을 보고 골라요. 이것도 약간 다른 제품들을 고르는 거랑 비슷하게 고르는데 저는 일단 커튼의 기능적인 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커튼은 그냥 빛을 가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먼저 빛을 가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우풍,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간 시선 차단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들은 되게 그 거리가 앞집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밤 시간이 되면은 상대 집도 너무 잘 보이지만 그쪽에서도 저희 집이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선 차단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커튼을 고를 때 먼저 빛 차단, 시선 차단, 그리고 외풍 차단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 기능을 생각해서 고르시다 보면은 조금 더 선택을 하시는데 편안하지 않을까 해서 먼저 기능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커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아파트에서는 커튼이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가냐 하면은 거실과 침실에 많이 사용을 하세요. 환기나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시키기 위해서는 블라인드보다는 커튼이 좀 편안하거든요, 쓰시기가. 그러면 이제 거실 커튼을 고르실 때 커튼을 뭘로 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속커튼만 해야 되는지 겉커튼을 같이 해야 되는지 이 겉커튼은 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보통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왜 요즘에는 뭐 오늘의 집 같은 앱 보면 남의 집 구경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커튼들이 대부분 속커튼은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사진으로는 똑같은 하얀색인가 보다 하는데 우리 집 걸 고르려니까 종류가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튼 가게를 갔는데 속커튼이 이렇게 있어요 하면은 이제 거기서 당황을 하시죠. 그럴 때 제가 한번 속커튼을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화려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플한 것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매끈한 느낌하고 이렇게 조직감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감이 있는 느낌은 약간 린넨 같은 느낌으로 단단한 느낌이 나요. 만져보면 단단해서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느낌을 주고, 그리고 쉬폰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드러운 느낌은 조직감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크게 선택을 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린넨 느낌의 조직감이 있는 거를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 이 쉬폰 느낌을 차르르 커튼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르르 떨어진다는 그런 뜻인가 봐요. 근데 이 차르르 커튼도 두께감이 다 달라요. 얇으면 빛의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넓어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두께감이 있으면 약간 좀 어둡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께감 있는 속커튼은 어디에 쓸 것 같으세요? 침실에도 쓰죠. 왜냐면 침실은 왜 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베란다에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걸 가려주는 역할로 좀 빨래 있잖아요. 안방 베란다 다 빨래 걸어 놓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좀 보기가 싫으니까 속커튼, 왜냐면 낮에는 겉커튼이 있다 하더라도 낮에 막 이렇게 어둡게 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시선 차단할 때, 그리고 거실에서도 우리 집 맞은편에 너무 동거리가 가깝다. 그럴 때는 약간 속커튼을 답답하지만 두껍게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낮에라도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속커튼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고르실 때 그냥 시선을 차단할 게 하나도 없는 공간인지 우리 집 앞에 바로 집이 보이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르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아쉬우시죠. 왜냐면 속커튼만 어느 정도 쳐놔도 낮에는 시선 차단이 되는데 너무 얇은 걸로 했을 때는 걱정이 되니까 겉커튼 같이 이제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답답함을 느끼시겠죠. 그래서 속커튼은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은 실패가 없으실 것 같아요. 겉커튼은 어떤 기준으로 고를 것 같으세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안막을 할 건지
안막이 필요 없는지, 그리고 컬러는 어떤 컬러를 할 건지, 이게 이제 또 고민이 되시거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원단의 재질도 또 달라져요. 원단도 이렇게 약간 두께감이 있고 조직감이 있는 원단이 있고, 그냥 이렇게 좀 매끈한 느낌, 두 가지가 좀 되게 다르죠, 조직감이. 그 다음에 100% 안막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면 거실에는 안막 커튼이 필요할까요? 저는 거실에는 정말 웬만해서는 안막 커튼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안막 커튼을 쳐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빛이 하나도 투과되지 않고 깜깜하거든요. 근데 이제 낮에 시선을 차단하겠다고 그렇게 쳐놓으면 집 안이 너무 답답할 수가 있어요. 뭐 낮에 빛을 완벽하게 가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거실은 그냥 일반 커튼에서 고르시라고 하고, 안막은 침실 같은 경우에만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좀 실패가 없겠죠? 안방에는 사실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방처럼 단창이든지 좀 작은 창일 경우에 블라인드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작은 창일 경우에는 그냥 블라인드를 해도 괜찮은데, 긴 창일 경우에 블라인드를 끝까지 해놓으면 창 길이가 길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환기를 시킬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올리느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슬랫을 꺾어가지고 뭐 안에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손을 넣다 보면 고장날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긴 창은 커튼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작은 창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를 권해드리는데, 긴 창에 블라인드 하겠다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데 작은 창에 커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간혹 계세요. 그럴 때는 작은 창이라 하더라도 길게 들어갔을 때가 더 완성도가 높다. 커튼으로 들어갈 때는 창만 가리지 말고 전체적인 공간을 가려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커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만 1, 2cm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레일 사이즈를 제외를 하고 천장부터 이 끝까지 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 대부분은 딱 가운데 하나만 재고 그 사이즈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파트나 모든 집들은 사실 수평하고 수직이 맞지 않아요. 가운데서 잰 거와 양 가장자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창, 거실같이 큰 창 같은 경우에는 양 가장자리와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세 개를 재서 평균을 내서 설치를 하셔야, 그래야 밑에가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꼭 세 군데를 실측하시고 그 사이즈 기준으로 전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커튼 같은 경우에 주름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민자 주름과 나비 주름이 있어요. 나비 주름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접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자는 그런 모양이 없이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거를 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주름으로 들어갈 때도 몇 배 주름을 선택하냐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배에서 2.2배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주름이 좀 작게 잡힐수록 뭔가 더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주름이 없으면 약간 정돈되지 않은 느낌?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속커튼은 꼭 그냥 나비 주름에다가 2배 이상 주름을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내가 커튼을 진짜 처음 써봤다 이럴 때는 나비 주름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원단이 2배 주름이면 2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접혀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단 비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 써봤고 또 바꿀 예정이 있다 한다면 민자 주름으로 먼저 써보시고, 아쉬우면 그 다음에 나비 주름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침실 인테리어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안막 커튼이라 할 때 100% 안막이라 하면은 정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영화관 같이 깜깜한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 100% 안막지는 사실 원단이 좀 한정적이에요. 예쁜 원단보다는 딱 안막으로 기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컬러감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거든요. 안방에 그리고 속커튼까지 하는 경우라면은 안막 커튼이 100%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체
70%에서 80% 정도만 빛 차단이 되면은 밤에 불이 꺼졌을 때는 그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단을 나는 좀 안막이 되면서도 예쁜 원단을 쓰고 싶다 이럴 때는 한 70~80% 정도 안막 기능이 있는 커튼을 선택하셔도 그렇게 뭐 안막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서 낮에 주무셔야 된다? 이럴 때는 뭐 100% 안막지를 쓰셔야겠죠. 진짜 컬러를 어떻게 정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컬러를 정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뭐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마감재에 맞춰서 고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가장 큰 가구와 컬러가 맞으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컬러를 정하실 때는 내가 지금 소파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벽지나 아트월이나 그 마감재에 맞춰서 스무스하게 가게 되면은 뭔가 공간이 정돈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소파가 이미 골라졌어요. 그러면 그 소파와 그리고 우리 집의 컬러와 같이 생각해서 이제 커튼을 고르셔야 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골라드리냐면 이제 새 아파트 입주하실 때요. 거의 저희는 가구까지 미리 다 정해진 상태에서 벽지나 아트월이나 그 벽의 상태에 맞춰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차피 속커튼은 저는 꼭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속커튼을 다 하얗게 해놓은 상태에서 겉에 커튼에 컬러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양쪽에 이쪽은 아트월일 거고 이쪽은 벽지일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컬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집 자체가 마감재가 너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럴 때는 좋아하는 컬러를 넣으셔도 돼요. 뭐 내가 핑크를 좋아해? 그럼 핑크색 컬러를 넣고 그 핑크색에 맞춰서 가구를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꾸미셔도 그 컨셉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컨셉이 정확하다면 그거에 맞춰서 톤을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꼭 그냥 하나만 하고 싶다 하신다면 거실은 전 속커튼이요. 그리고 안방은 겉커튼. 거실은 사실 겉커튼까지 칠 일이 많지가 않기도 하고 속커튼이 한번 정돈을 시켜놓으면 훨씬 좀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속커튼만 하기가 어려운 공간은 너무 넓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집 전체가 너무 하얗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속커튼만 한다고 하셨을 때 하얀색보다는 넓은 공간에 쓰실 때는 약간 컬러감이 있는 속커튼을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침실이고 안막 기능이 있는 거를 보통 원하시다 보니까 속커튼보다는 겉커튼을 쓰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블라인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볼 생각인데요. 혹시 내가 블라인드 고민이 있었다, 난 어떤 고민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이제 아시죠? 감사합니다.